네. 이번 코너는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앞 코너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얘기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써야 되느냐? 뭐 전기차도 나오고, 친환경차가 나오고, 풍력으로 전기도 만들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간 사우디하고 UAE 뭐 고생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1년 전만 해도 유가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증산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엔조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떻게 좀 이 가격이 한 100불 글로벌 IB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일시적으로는 뭐 탄력을 받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유가의 수요와 공급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유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던 이유를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미국이 생산을 안 했어요. 네,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리그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카운트가 셰일가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박스 이게 이제 셰일 오일 시대가 열렸었을 때, 그렇죠. 네. 제일 고점이 1,609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분의 1 수준. 네. 376개밖에 안 돼요. 네네. 그다음에 또 2018년도 고점이었던 이때도 888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그때 비해서도 절반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할까? 어쨌든 셰일가스 회사들의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손익분기점은 40달러 초반 내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77달러, 75달러 이렇게 올라오면 상당히 많은 마진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를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높은 가격에 유지를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셰일가스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힐드라는 채권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셰일가스 회사를 빼고 나면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유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미국이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다면 그렇다면 유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미국이 굉장히 더뎌요.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나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장을 공격하고 신장 지역이 워낙 그 코스트가 낮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규제를 가하면 코스트가 높아지죠. 그 과정에서 유가가 더 많이 팔리니까 석유를 더 많이 팔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아주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만약에 유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또 미 연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적절한 수준의 지금 70달러 수준 이 정도 수준 뭐 조금 떨어지면 65달러 수준 이 정도의 어떤 박스권의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8, 90불이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시추하는 그 리카운트가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보다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좀 그 돈도 좀 벌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좀 잡고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할 필요는 없나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네. 석유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전체적인 에너지 패권국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석유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그리드 패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가격을 측정을 했었을 때 워낙 비용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저쪽은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제일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네네. 현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의 가격을 좀 높이는 현상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석유를 많이 팔고 석유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셰일가스 회사들이 무작정 막 돈을 그 석유를 생산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천천히 이 높은 가격에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현상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네. 제가 귀담아 들어보니까 골디락스 구간이 3년 이상 간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3년보다 더 3년?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2주 네. 전이었나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앞으로 10% 두 자릿수 오르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이 올라가면 세 자릿수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대부분의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어떤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시키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으로서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인 IT 업종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 이런 쪽은 미국이 거의 최고죠. 네. 전체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구간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좋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펴는 정책 그리고 또 정부가 펴는 정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왕창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사실 미국의 그렇게 플러스 효과냐? 셰일가스 회사에는 좋을 수 있으나 좀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미국이 경쟁력을 굉장히 생산 쪽에서 제조업 쪽에서 나타냈던 이유가 뭐냐면 유가, 셰일가스로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골디락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골디락스 구간을 연결시켜 줄 것이고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도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고용 쪽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 골디락스 구간이 쉽게 끝나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갔었을 때 2.4%까지 갔었다가 지금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2.17%까지 내려왔고 더 내려오면 아마 2%대에 딱 안착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질문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이외에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네. 금리 인상 아주 초반기에는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인상하면 금리 인상의 그래프와 주식 시장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는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주식시장은 화랑입니다. 그 화랑을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또 인상하는데 또 주식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말을 인상하든지 2023년에 인상을 할 텐데 네. 과거와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시장이 화랑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화랑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 2년 뒤를 지금 걱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이 많이 그러니까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 거고 예.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겠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을 하는 시기가 2022년 말이다. 네네.
그러면 그때 시장이 좀 흔들리겠죠. 네. 그 전까지는 시장 계속 올라가겠죠. 네. 예,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실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매년 20%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내는데 그만큼 그때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했으니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 만약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릴 중앙은행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왜 금리를 올립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적어도 아무리 짧아야 내년 말. 저는 사실 솔직히 2023년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또 금리를 올렸을 때 만약에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시장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요. 네. 막 파월 연준 의장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라가르도 유럽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일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디플레이션도 걱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투의 말을 하셨어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돈을 풀었다는 건 두 가지 종류잖아요. 첫 번째, 통화를 많이 풀어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통화를 푼 것은 이제 통화의 속도가 떨어지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기가 안 올라가고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을 풀게 되면 그 재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스케줄대로 간다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게 되죠. 바로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 시기다.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하면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즉 2% 정도 수준에 또 GDP 성장률도 너무 과열도 아니고 너무 저성장도 아니고 딱 2, 3% 정도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한 4, 5% 정도의 성장률 매년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써 있네요. 원고에는 7월 달 외국인 수급 전망은. 네. 그런데요. 네. 외국인 수급 전망 중요합니까? 사실 외국인들보다는 국내에 그렇죠. 자금이 얼마나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고객 예탁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67조가 넘죠. 거의 고점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평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부동산 시장부터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국내 수급,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